네, 이제 피드백 계속 갈게요. 네, 아까 그 음성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녹음을 했나 봐요. 네, 그 어떤 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듣기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올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그때 그 기억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녹음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추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분은 이제 그 곰새마리 님이세요. 네, 곰새마리 님은 글을 30개밖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네, 30개밖에 글을 올리시지 않으셨는데 진짜 되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안 써보셨던 분들은 글 쓰는 게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초반부터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저희 프리마켓에서 또 본 적도 있죠? 네, 본 적도 있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네, 했는데 되게 또 되게 따라오시고 네, 되게 잘 올려주셨어요. 되게 잘 올려주셨고 어,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블로그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피드백을 되게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그 좀 네, 이런 생각을 저는 블로그를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날 하는 것만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분 어떤 식으로 올려셨던 분이지? 아, 이렇게?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블로그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뭐 코다리 조림, 그 그 제철 음식 관련된 거, 꼬막 무침, 뭐 꼬막 삶기, 뭐 이제 음식으로 이제 그 올리신다고 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음, 저도 제가 올리고 싶은 글들은 있어요. 제가 올리고 싶은 글들이 있는데 이런 올리고 싶은 글들 그래 올리고 싶은 글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 시간에 제가 시간이 많아요. 그럼 뭐 그걸 쓸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하느냐고 되게 정신이 없어요. 다른 일을 만약에 줄이고 내가 올리시고 싶은 것만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수익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득이 없는데 그걸 계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블로그로 항상 그 효과를 봤어요. 네, 글을 쓰면 학생들이 계속 모집이 됐고, 그리고 글을 쓰면 제가 책이 팔리고, 그러니까 글을 쓰면 또 글만 쓰면은 또 웹사이트에 또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글만 쓰면은 다 성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블로그에 내가 하루에도 두세 시간의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뭐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뭔가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4,000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에 광고가 붙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4,000시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었어. 그럼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방향. 이후에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냐? 창업하세요. 인터넷 창업. 인터넷 창업을 하시면 내가 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팔 물건들로 좀 이렇게 물건을 좀 팔아보세요. 잘 안 팔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잘 안 팔렸어요. 네. 그런데 잘 안 팔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팔아보세요. 팔아보면은 마케팅은 일단은 딱 하나예요. 팔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학원 오픈 그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학원을 오픈할 건데, 그때 당시 토익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 오픈을 할 거여서 이제 그 오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이제 상담을 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학생들 모집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들었어요. 아, 자기는 원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누가 모집해 준 거 말고요. 내가 모집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죠. 일단은 아프리카 TV에서요. 학생들을 100명을 한번 모집을 해서요. 무료로 100명을 모집을 했을 때 내가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때 오픈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무료도 100명까지 모집 못하면 유료 강의는 더 모집 못해요. 사람들이 무료라고 해서 올 것 같죠?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유료 돈 내고 사람도 오겠어요? 내가 무료로 100명을 모집을 하면 유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무료로 갔는데 무료 듣지 누가 유료로 들어요? 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무료로 온 사람은 강의가 좋으면 유료도 들어요. 네, 저는 무료 강의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강의는 항상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있죠. 저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네,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있죠. 들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는 무료 강의는 한 적은 많아요. 감사한 의미로. 근데 이미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또 오지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이 와요. 일단 제 강의를 들었던 돈을 내고 들었던 사람들은 저는 취업 강의했습니다. 네, 취업 영어 강의했고요. 돈을 내고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유료 강의했을 때 오지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유료로 다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무료 강의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물론 초반엔 아마 했을 거예요. 뭐 특강할 때도 아예 그냥 지정을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한두 번 강의를 했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야 돼요. 무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유료로 모집을 했을 때도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마케터로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은 이제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팔아보세요. 내가 잘 팔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해보고 잘 팔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마케터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좀 무언가를 팔아볼 수 있는 나만의 그 조금 그 활동들을 좀 해보시라고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 거 뭐 귤을 팔아드리던가.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일주일에 800박스 팔았다고? 온라인으로만? 네,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같이 해달라고. 그 다른 마을 그 또 이장 할머니가 이장인데 할머니예요. 그분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것 좀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때 좀 스스로 좀 테스트를 좀 하는 편이에요. 내가 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러니까 돈이 꼭 돈을 벌어야 그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그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800박스 팔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800 포스팅 사람들은 포스팅 딱 하나로 그 포스팅 그걸 본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참 거기는 다양한 기획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기획. 한 8가지 기획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포스팅 하나는 했지만 그 포스팅 하나로 제가 영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0박스가 팔리지 그냥 800박스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마케팅 하실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온라인으로 먼저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사업이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쉽다보다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늘봄님이에요. 늘봄님. 늘봄님은 네, 후기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저는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전체 글보기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전체 글보기를 왜 보냐면 이 블로그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일까? 네, 전체 글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여행, 그다음에 육아, 책 이런 블로거네. 지금 이제 30개밖에 올려놓지 않아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을 잡으신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서 그 올리신 이제 글 쭉 제가 이제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글들이
이지성 작가 만나는 프로젝트. 네, 책 블로그를 이제 올려주셨네요. 네, 책 블로그 올려주셨는데, 참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책을 만약에 이제 읽잖아요. 책 읽은 거를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에요. 네, 그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블로그 추천은 핑크팬더님 추천드려요. 핑크팬더님은 그 책 블로그로서 거의 파워블로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글을 쓰시는지. 그리고 책을 한번 10권 내셨을걸요? 10권 정도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아마 처음부터 나 블로그로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되게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는 좀 매니아도 있어요. 저도 그분 되게 존경해요.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해요. 딱 하나. 블로거들에게 존경이란 진짜 블로그를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한 사람, 잘 운영하는 사람 말고요. 네, 잘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래 운영했던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글 되게 잘 쓰시지 않으시나요? 이 정도 블로그 운영하고 책 쓰셨으면 글은 잘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핑크팬더님 왜 이렇게 글 잘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쎄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일단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꾸준히 써보는 거. 네, 진짜 꾸준히 쓰면 제가 말씀드린 100개만 쓰시라고. 100개만 쓰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100개 쓴다. 안 일어났다.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저는 왜 100개를 써도 왜 안 일어날까? 제가 1대1로 코칭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는 제가 제주도가 아닙니다. 네, 서울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저희 협회장님, 네, 집이에요. 네, 국제 팝아트 협회 협회장님 집이고, 제가 잠깐, 네, 좀 볼일을 보느냐고 이제 이곳에 있는데, 제주도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이곳에 있습니다. 이분은 6년 전에 제가 1대1로 블로그 코칭을 해드렸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6년, 7년 전에 신청을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저에게 음, 블로그 코칭을 받았죠. 그때 블로그 코칭을 왜 받았냐면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사업화 시킬까 말까 그 찰나에 이제 블로그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저를 이제 이벤트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벤트에 신청을 하셔서 7년 전에 친구예요. 여자입니다. 협회장이랑 아주 남자분이신지 알더라고요. 여자예요. 저랑 또 동갑이에요. 둘이 되게 이제 네, 친해요. 많이 친하고 이제는 서로 막 실수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실수를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러면 보통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서로가. 네, 너무 마음을 놓고 그래서 집도 사실 빌려주는 사이거든요. 또 자기네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해놨다고 자기네 집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녹음을 일단 쉬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블로그를 일단은 정말 매일매일 올렸어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올렸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수업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게 아예 그냥 1위 기업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팀빌딩으로 이제 하는 이제 기업이고, 뭐 자격증반, 뭐 창업반, 그 다음에 뭐 창직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수업들을 이제 또 홍보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카페 마케팅도 해주고 바이럴 마케팅도 해주고 이번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대표님을 말씀을 하냐면 정말 꾸준히 쓰셨어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꾸준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꾸준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경쟁력도 되게 중요해요. 이분은 그림 정말 잘 그려요. 네,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블로그로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블로그를 잘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 있는 거였죠. 경쟁력이 있는 것을 노출을 시켰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별볼 일 없는 거를 노출을 시키면 그게 효과가 있냐?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노출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경쟁력을 쌓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였을 때 실제로 온라인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반응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내가
잘하려고 그 노력하는 과정들을 좀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쓰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온님이에요. 라온님은 네, 항상 저는 이렇게 가면 네, 그 전책을 보기를 하고 이제 53개. 네, 그리고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블로그 운영 얼마나 하셨을까? 그 전책을 보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전체글을 보고 사실 일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지금 막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일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글을 정말 많이 써봤던 분들의 글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글을 일단은 써봤냐 안 써봤냐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글이 막 400개, 500개, 600개 이렇게 됐어요. 글 쓰는 게 달라요. 네, 솔직히 저희 이제 30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하시는 분을 일단 전책을 보기 딱 눌러요. 글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 시간과 그 전에 해왔던 그런 작업들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글을 만약에 많이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30일 정도 했던 방법으로 저는 글을 계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써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돌이님. 세부에 계시네요. 네, 세부에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났어요. 네, 바람돌이님인데 바람돌이님은 일단 제주에서 빌라 분양을 하시죠? 네, 빌라 분양을 하시는데 좀 저도 좀 제 개인적인 조금 얘기를 하면 저는 부동산 이야기를 썼을 때는 부동산 이제 그 홍보하려고 했을 때는 저는 부동산 얘기만 썼어요. 네, 솔직히 다른 거 잘 안 써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다 부동산 블로그였어요. 부동산. 네, 부동산 블로그 뭐 여행도 좀 썼다가 뭐 부동산도 쓰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물론 그런 게 나쁜 뭐 생각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쓸 때라도 부동산의 뭐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시리즈만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는 좀 있었거든요. 목표는 내가 지금 건물 짓는 거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글만 쓰지 그 외의 거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또 이런 거예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그런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해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는 분들이 다 디지털 노마드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선뜻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거와 관련된 주제나 소재 아니면 저는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갑자기 제 블로그에 어머 저 세부 여행 왔어요. 신혼여행 이것도 되게 웃겨요.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또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또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또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제 스타일을 남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당하는 블로그에 왜 같은 그런 패턴의 같은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런데 막 그 주제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잘 안 읽게 돼요. 가령 또 이런 거야. 세계 여행하는 그런 부부의 그 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글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저는 그 글을 너무 좋아했고 1년 정도 저는 그 블로그를 사실 정독하는 블로그였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해외여행 끝났고요. 이제 건축 가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건축은 하지만 저는 그 글을 그런 글들을 관심 있게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주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 주제를 보기 위해서 내 블로그에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나는 사실 건물 올리는 걸로 관심이 왔는데 지금 뭐 세이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안 읽게 되죠. 근데 내가 세이브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관심이 없지 않고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내가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 글을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나는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 입도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집을 사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딱 그 사람들을 읽으면 좋을 만한 글을 쓰면, 그리고 실제로 이 블로그가 타고 가요. 저도 되게 깜짝 놀라는 게, 저는 블로그에 많이 오는 그런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 블로그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예요. 저는 막 키워드를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그리고 막 블로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리거나 또 그런 블로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댓글 안 달아드리냐면 진짜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음성을 녹음해서 한 번에 드리던가. 저는 그래서 유튜브로 또 음성 녹음해서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한두 개의 댓글이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답변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한 이거 스트레스로 솔직히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나 이러면 제가 답변을 사실 해드려요. 꼭 해드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질문에 대한 댓글이 뭐 10개에서 막 20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매일 쪽지.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찾으면 블로그에도 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내 블로그는 사람들이 왜 질문이 없을까요? 네, 사실 시리즈로 써야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로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 주제로 글을 써야지 실제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에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 분양 관련된 거,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거? 아,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다. 제가 그리고 사기도 제가 공지를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막 신청자가 타타타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링크가 퍼지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업 있으니까 수업 신청하라고 이게 링크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또 왜 드리냐면, 야, 너 제주 입도할 거야? 이분 블로그 봐봐. 이분 블로그가 링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제주도 이사 갈 거지? 이분 블로그 봐봐. 이 링크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주제가 있으면 잘 안 퍼져요.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너 어차피 너 제주도에 집 산다 그랬지? 이건 어때? 이 사람 글 봐봐. 쭉 읽어봐. 쭉 읽어봐야 되는데, 쭉 읽어야 되는데, 쭉 읽어야 될 글보다는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될 주제 글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 가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지금 영어 콘텐츠 올리고 싶은데 지금 좀 걱정이에요. 저는 또 영어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블로거는 또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도 좀 약간 고민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님. 네, 꿈나무님도 이제 글 한 100개 정도 써주셨네요. 100개 정도 써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직업 양성 과정 이제 신청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좀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 양성 과정을 왜 하냐면,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이쪽으로 취미로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아예 이제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소소하게 제 용돈벌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 외적인 수익을 사실 만들어냈어요. 네, 만들어냈고, 저는 그러니까 여행에 갈 때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일을 좀 왕창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제 일은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제 컨텐츠 가지고 제가 이제 수강생들도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수강생들이 모집이 되면 이게 대행이랑도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항상 문의가 세네 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행에 대한 문의가. 대행에 대한 문의가 세네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행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기획만 하고 싶지 이 일을 막 대행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사실 않았어요. 이제 안 왔다가 제가 2년 동안 뭐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틈틈이 하다가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이대로 만약에 계속 소소하게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고 내가 이제 지금은 좀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2년 정도면 오래 끌고 온 거는 맞거든요. 소소하게.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발전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디벨롭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도 원래는 제가 이제 직원이 항상 있었거든요. 직원이 항상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만두면서 직원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마케팅 대행사들이 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이버 그 로직이 바뀌면서 제 상위 노출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맡겼던 대행사들이 다 손이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제 조건에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금액적으로도 맞춰줄 수가 없었고, 일단 네이버에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잘 안 먹혔어요. 그리고 일하는 블로거 찾기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이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럼 내가 뛰어들려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직업 양성 과정인 거예요. 직업 양성 과정은 그냥 직업만 양성해주고 그냥 네 알아서 활동하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그냥 그거 해당하는 교육만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알아서 활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해서 돈 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창직이라든가 좀 제가 하고 싶은 좀 영역의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민을 또 해요. 내가 사람들하고 다시 부딪히면서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수익을 만들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볼까? 함께 실력이 함께 올라야지. 네, 그러니까 실력들이 비슷비슷해야지 일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 양성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있어요. 일을 했을 때 돈을 받는 구조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에게 돈 주는 회사들은 있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서로가 자꾸 실력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손발 맞추는 작업? 이제 그게 직업 양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맞으면 계속 있으시는 거고요. 안 맞으면 하다가 또 다른 분야 찾아서 나가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 직업 양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으로는 있으셔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으로 있어서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델이 교집합이 되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여행을 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저는 여행에 대한 경험을 제 콘텐츠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행을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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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고요. 그런 게 우리가 교집합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저희는 또 여행을 많이 다녀온 사람의 그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맞는 거. 그리고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지금 화상 영어 지금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영어 콘텐츠 그럼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어 잘하시니까. 저 영어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영어 콘텐츠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화상 영어랑 이렇게 접목시켜서 네, 그럼 이 화상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크로아티아 가면 크로아티아에 관한 화상 영어를 만들고요. 저희가 하와이 영어 캠프, 저희는 또 캠프 홍보하는 그 또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이거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캠프를 하기 위해서 영어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영어 캠프도 또 해외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시장도 좀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영어 캠프라든가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소개 모델은 되게 돈이 그 수수료가 되게 적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로 일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일단은 내가 관심 분야예요. 저는 1년에 한 달에서 제가 올해만 3달을 나갔으니까 네, 3달을 해외에서 보내는 편인데
아이들하고 해외 나가시는 명분도 생겨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영어, 뭐 여행, 근데 여행사, 뭐 화상 관련, 그다음에 영어 캠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만약에 근데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이러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고, 어, 일단은 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텍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해서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내 경험을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분야의 글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경험을 시리즈로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다른 어떤 업종에서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 그 경험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글로, 그런 블로그 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보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돼요. 제가 왜 부동산에 대한 그 일이 많이 들어오고 숙박, 여행 이런 일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저는 해당하는 주제로 글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고 칼럼도 쓰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쓰면 일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뭐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일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0번을 강조하잖아요.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일단 써보면 그 해당하는 분야로 일이 들어와요. 쓰는 게 어렵지. 그쵸? 네, 여기까지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